네, 이번 영상에서는 Vue.j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ue.js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고요. 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의 반대는 백엔드 프레임워크죠. 백엔드 프레임워크는 서버 개발자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할 거고 DB와 뭐 주로 이제 DB를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어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그런 로직이라고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는 이제 화면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단에서 어떠한 UI를 보여주고 그 UI를 보여주기 위한 로직과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이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 가장 크게 오해했던 부분은 UI 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그 화면의 UI를 되게 유려하게 그리고 화면을 이쁘게 만드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상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는 화면에서 화면 자체의 그 동선이라든지 그 화면에 뿌려주기 위한 데이터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처리해야 되는 로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지 화면을 이쁘게 만드는 프레임워크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이런 화면을 이쁘게 만드는 프레임워크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뭐 UI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CSS랑 뭐 HTML이랑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어떠한 이렇게 유려한 효과를 낸다든지 뭐 트랜지션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따로 이제 따로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보통은 이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랑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혼용이 되지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의는 UI 단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AngularJS, ReactJS, Vue.js.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고 그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레임워크고요. 꽤 오래 전까지만 해도 이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되게 많이 종류도 되게 많고 어떠한 것들이 우열을 가리기도 힘든 뭐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공부를 했을 때도 그러면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앵귤러가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리액트가 나오고 뷰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 삼강 구도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앵귤러.js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에서 만든 거고요. 구글에서 만들었으니까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저도 앵귤러랑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개요 서문 정도를 읽어본 정도라서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한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키텍처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가 탄탄하면 이제 실수할 여지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이 탄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탄탄한 아키텍처를 이해하지 못하면 약간 사용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앵귤러랑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얘를 바로 적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거를 그냥 서문 정도만 읽어보고 적용을 하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탄탄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게 리액트고 그 다음에 ES6라고 해가지고 그 자바스크립트 여섯 번째 에디션 그러니까 ES6가 반드시 필수가 되어야 되고 하고요. 그리고 요것들을 이제 그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 컨버팅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런 프레임워크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리액트고 요거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뷰 같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스터디하는 이 뷰 같은 경우가 그 이제 구글에서 그 앵귤러를 만들던 개발자가 나와서 앵귤러와 리액트의 장점을 차용해서 만든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그래서 장점만을 차용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뷰 같은 경우가 장점을 차용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글에서 그 중국인 개발자가 나와서 이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뷰가 또 한글화된 문서도 되게 잘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서 이제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이 아키텍처가 그 리액트만큼 탄탄하진 않지만 초기에 이제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서 그 실제로 코드 수준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만드는 거에는 뷰가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 수준의 라이브러리 참조가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웹 프로젝트를 만들 때 지금 예전에 이제 지금 뭐 뷰나 이런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쓰지 않은 거는 jQuery 같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많이 썼을 텐데 뷰를 써야 된다고 해서 전체에 있는 웹 프로젝트를 다 뷰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몇 개의 페이지만 라이브러리를 참고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뷰가 제공이 된다라는 거고 라이브러리 자체가 리액트나 앵귤러에 비해서 좀 가볍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액트와 앵귤러의 장점을 차용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중국인 개발자가 만들어서 그 알리바바가 후원을 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좀 먼저 이제 배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래 가고 많이 사용하는 거를 이제 해야 사실상 나중에 사장되는 기술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준비한 게 이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그 개발자를 상대로 그 서베이를 한 게 있어요. 2019년도에 여기서 보면은 뭐 이제 뭐 이런 거죠. 이제 most popular technology 지금 어떠한 기술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한 건데 여기서 보면 뭐 이건 언어에 상관없이 다 나오네요. 그 우리 웹 프레임워크만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웹 프레임워크에서 어느 걸 가장 많이 쓰느냐라고 했을 때는 jQuery를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액트, 앵귤러죠. 그리고 뷰는 이 밑에 있어요. 15%.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리액트를 제일 많이 쓰고 앵귤러를 많이 쓰니까 퍼센트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그러면 리액트나 앵귤러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뒤에서 쭉 가보면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 거고 앞으로 뭐 사용하고 싶고 그다고 사용하고 싶지 않은 걸 러브드 그다음 원티드 드레드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사용하고 싶은 거죠. 원티드까지는 드레드는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은 거고 요거에 있어서 웹 프레임워크를 한번 보면 리액트 압도적으로 많죠. 리액트가 74%고 뷰.js가 또 73.6%예요. 그러니까 리액트 다음인 거죠. 그럼 앵귤러가 어딨나 보면 앵귤러는 요 밑에 있어요. 57%. 예. 그리고 드레드를 봐야 되는데 이 드레드를 보면 상위에 jQuery랑 앵귤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그 뷰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 시장 점유율로 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 않고 지금 성장기에 있지만 사실상 다음에 만약에 웹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기술이 리액트나 뷰고 그 앵귤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깊이 되고 있는 언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웹 프레임워크를 어떤 거를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되면 저는 뷰.js나 리액트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뷰 쪽으로 지금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제 향후에는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가 약간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나 이런 걸 통해서 모바일 개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술 정도는 웹 프레임워크 기술 스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게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렇게 이제 뷰.js를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다음으로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일단은 가볍고 유연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라이브러리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거죠. 그리고 아키텍처가 그렇게 막 스트릭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형식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그 형식을 반드시 지키지 않더라도 그 소스 자체는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웹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동작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화면에 이제 어떠한 화면에 데이터가 표시되어야 되는 게 되게 빨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리액트 다음으로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초반에 러닝 커브가 굉장히 완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만져가면서 바로 내가 웹 프레임워크를 실습해 가면서 기술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것 중에 저 세 가지 프레임워크 중에 러닝 커브가 제일 완만한 게 뷰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이제 뒤로 가게 되면 다른 프레임워크랑 비슷한 수준이라고는 해요.
그래도 이제 초반에 내가 마음 먹었을 때 딱 했을 때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실습할 수 있는 게 뷰가 제일 그나마 저 세 가지 중에 가장 러닝 커브가 완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문서화가 또 한글화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중국 개발자가 하다 보니까 이 아시아권에 대한 배려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Vue.js로 아마 구글링 해보시면 한글화된 레퍼런스를 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jQuery보다 이게 이제 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지금 이제 웹단에 웹 프레임워크 없이 많이 구현되어 있는 게 jQuery로 구현이 되어 있을 텐데 jQuery를 사용할 때보다 간편하면서도 대체가 가능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내가 어떤 웹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싶다. 근데 기존의 레거시가 jQuery다. 그러면 그러한 부합해서 바로 이제 대체가 가능한 스펙을 제공해 준다라고 합니다. 요거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는 이 장점이자 단점일 것 같은데 구조를 정확히 지키지 않아도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키텍처가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액트에 비해서 이게 스트릭트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이제 기능들은 제공이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룰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A처럼 써도 되고 B처럼 써도 되고 이제 그러한 장단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특징들이 이렇게 또 세 가지를 하나 꼽아봤는데 이것들은 아마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꼭지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SPA라고 해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이제 화면에 웹 브라우저에 화면을 띄워줄 때 이제 HTML 코드들이 이제 화면에 띄워지게 되잖아요. 이제 기존에는 화면이 여러 개면 HTML 코드가 여러 개가 되고 그래서 HTML 코드가 여러 개가 되는데 그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HTML 코드 파일은 단 하나가 됩니다. 그 HTML 파일 하나에 화면이 여러 개가 붙어 있게 되는 거고 그 화면이 바뀔 때마다 그 하나의 HTML 코드가 렌더링 돼서 변경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MVVM 패턴이라고 해서 뷰 모델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UI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로직 구현이 핵심인 건데 이때 이제 그 데이터를 보여줄 때 이제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 그리고 화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매핑해서 보여줄지에 대한 패턴을 MVVM 패턴을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VVM 패턴에 대해서는 뒤에 뒤에 진행하면서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 뷰는 이제 컴포넌트 단위로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화면 하나가 이제 컴포넌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화면에 여러 번 사용되는 어떤 특정 부분을 컴포넌트로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설계하기 나름인 거죠. 약간 이제 서버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뷰는 컴포넌트 단위로 개발을 하고, 이 컴포넌트는 화면 구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재사용하기 위한 어떤 특정 부분일 수도 있고 이러한 구성 단위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장점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도 이제 알아봤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하기에 앞서서 환경을 세팅하는 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